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강력한 상승세입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고민들 많으시죠? 배트맨 2부에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 계속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둘 테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희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배트맨 2부 함께 해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문자도 저희가 2부에는 열어놨습니다. 샵 0082번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보다는요. 전화를 주셔야 위원님과 좀 더 1:1로 맞춤형 전략 짜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쪽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도 시작해 볼 텐데 위원님 제가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어제 투자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장보다 훨씬 강한데 상승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상승장이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을 같이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P 500 지수가 사상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쵸. 물론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주위를 잠깐 둘러보시면 독일도 그렇고요. 니케이 225 지수도 연중 사상 최고치 근처에 근접해 있고요. 가까이 있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작년 최고치가 3,300 정도인데 3,200을 근접하고 있습니다. 3,100 턱걸이 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동조화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보지 마시고 해외 시장이 강한가? 그러면 저희 나라도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강하고 미국 시장의 IT, 팡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전자, 전기도 강하고 이렇게 같이 동조화로 보시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만 눈을 돌리시지 마시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승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젯밤 뉴욕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따라 우리 시장이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 시장에 빈익빈 구익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터치했죠. 종목별로는 반도체와 IT 섹터에서 집중 매수 나오면서 주도주 위주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반도체 위주 매수해줬고 또 개인이 매수에 같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금융투자 매도세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 기관의 매도세 12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우리 시장 1등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가량 올라 61,3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올 들어 27조 원이나 증량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과연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재판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건회장에서 이런 반응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 주 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이 배터리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를 아주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되면서 LG화학이 1.22% 올랐습니다. 또 셀트리온 어제 3사 합병설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그 소식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발표되면서 상승폭 반납해서 3%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0.28% 오른 68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69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지만 상승폭 줄이면서 결국 강보합거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급에서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틀 연속 동반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214억 원 그리고 133억 원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하락 전환을 방어해줬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10개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였고 또 펄어비스는 신작 게임인 섀도우 아레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2.42% 올랐습니다. 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는 외국인의 공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는 또 솔브레인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솔브레인 오늘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이에 따라서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SK 머티리얼즈 역시 1.35%가량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주 장에서는 4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250포인트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새로운 장 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 박현우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금요일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주도주 흐름 따라서 안에서 흐름세가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 이번 주장에서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장 전략이 필요하겠죠.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전략들 다음 주장을 위한 전략들까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뒀습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위원님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다음 주장 아무래도 설날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대응 방법들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종목 상담으로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자는요. KH바텍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9,8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30%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KH바텍 지금 수익권이라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폴더블 관련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19,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익 중이시니까. 위원님,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사셨다.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의 힌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2018년, 2019년 때 바닥을 거의 24개월 정도 머문 바닥을 4개월 전에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오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시세의 분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19,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권이세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괜찮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주도주, 주도 업종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서포트 라인을 살짝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봉을 보시면 저점에 그 다음 주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저점을 뚫고 주봉으로는 내려왔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리지스턴트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계속 제가 지금 주봉 상승 고점을 이은 라인을 그었는데 이 고점 이은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 마시고 한 10% 정도 줄여서 한 20% 정도로 좀 대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중 합의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관세를 줄이고 수입을 중국이 늘려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2차 회담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갑자기 좀 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좀 비중을 좀 실으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주봉 추세의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고, 비중이 30% 져서 한 20% 정도 좀 낮추시면 조금 더 멀리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수익을 보고 계셔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위원님께서 추세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일단 챙겨 놓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 홈쇼핑이요. 현대홈쇼핑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76,500원요. 76,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정도. 76,500원이면 지금 수익권 맞으세요? 아닌데요? 76,500원. 오늘 종가가 76,700원이거든요. 아이, 오늘 샀습니다.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왜 들어가셨어요?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괜찮을까 하고요. 좀 전망이 괜찮을까 하고 들어가셨단 말씀이시죠? 예, 네, 이거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우리 도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를 여쭤봤는데 혹시 어떤 전망이 좋으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유, 앞으로 좀 안 올까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을 좋게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평가다, 아니면 홈쇼핑이 앞으로 더 시장이 커질 것 같다, 아니면 예. 뭐 3대 홈쇼핑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뭐 이 중에서 어떤 걸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생각은 좀 바닥이 아닌가 하고 아. 들어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지금 10%셔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52주 신저가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해보죠.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지금 거의 10년 동안 520주 신저가에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이 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죠. 자, PER. 어제 SKC코오롱 PER가 28배, 삼성전기가 18배 이랬었는데 동사는 PER이 5.4배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돼 있고 가치주죠. 그렇죠? 성장주가 아니고. 자, PBR도 보시면 0.5예요. 제가 한국전력 0.23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0.234인데 0.5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의 대명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 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왕 사셨기 때문에 뭐 바로 비중을 축소하거나 차익 실현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목표 수익을 좀 작게 잡으시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큰 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야가 제약바이오,
5G, 그 다음에 IT를 제일 많이 보고 있죠. 제약바이오주는 모듈은 두 번째, 세 번째, 세컨드, 퍼스트는 안 되고 세컨드, 서드 티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예전에 현대 홈쇼핑 같은 굉장히 가치주가 돋보이고 시장을 달리고 선도하고 리드하고 이런 타이밍은 아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한 10% 정도 수익이 나시면 적절하게 좀 차익을 실현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 위원님께서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로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가치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AS. LS. 네. 47,300원에 50% 갖고 있어요. 47,300원에 왜 50%나 담으셨어요? 예. 비중이 많으신데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조금씩 이제 물 타다 보니까. 물타기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오늘 하락해가지고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월요일, 네네. 월요일장부터 어떨지 제가 한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봐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 사신 거세요? 이 가격대가 네, 지금 한 15일에서 한 21일 사이, 그 사이에서 산 것 같아요. 이번 엊그제 사신 거죠? 엊그제. 예, 예. 네, 네. 지금 이 가격대에 계속 좀 머무르고 있었는데 예. 가격대는 뭐 오래 보유하지 않으셨고 잘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런데 비중이 우리 도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LS는 아시겠지만 니코 동재련, LS 자회사가 그렇죠? 네트웍스, 산전, 전선, LS 전선 아시아 뭐 이렇게 그 계열사들이 있어요. 예.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LS나 이것도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PBR이 0.46이에요. 요것도 아까 저 시청자분 전에 전화하신 분처럼 밸류주예요, 밸류주. 그죠? 가치주예요, 네. 가치주. 예, 성장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밸류를 높게 받고 고평가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PBR도 보시면 3.08. 물론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 3년만 있으면은 커버가 되니까 굉장히 싸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LS를 잘 매입하셨고요. 바닥 근처에서 네. 목표가를 지금 조금 낮게 잡아서 아까 현대 홈쇼핑보다는 조금 이거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월 볼린저 밴드 2표준 편차의 상단 부분인 7만 원 정도 이동 평균을 살짝 넘어서서 상단 지금 보시면 월봉 LS에 제가 볼린저 밴드를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2표준 편차 2를 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근처가 지금 7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만 원 근처 가시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참고해 보시면서 LS 바닥에서 저점 매수 잘 하셨다고 합니다. 꼭 수익 극대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종목이 가지 않거나 내 매수가 근처에 오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됐을 때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다음 주장도 대응해 보시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전화 말고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코리아 FT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1335님께서 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비중을 40%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3,150원이에요.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 부분까지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코리아 FT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876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지금 PER은 21배, PBR은 0.74 정도로 적절한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좀 항상 짧게 보지 마시고 큰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니까 월봉과 주봉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월봉에서 보시면 코리아 FT는 20일 이동평균이 월봉 이동평균 기준으로 바닥을 턴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4개월 정도의 바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장기적으로는 괜찮고요. 자,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아직까지 큰 시세를 분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봉 20일 이평도 또한 우상향 쪽으로 살짝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900원이세요. 지금 가끔 거래량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에 자동차가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많은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 있는 상태죠. 예전에 7,000원 넘은 가격이 지금 3,150원 하니까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주도주가 10% 오르면 주도주는 10%, 15%, 20%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는 목표 주가를, 목표 수익을 많이 잡으시는 것보다는 비중도 또 40%세요. 그래서 손실이 나신 상태, 지금 조금 손실이 나신, 많지는 않지만 손실이 나신 상태에서 비중이 이미 40%시기 때문에 이것도 월 볼린저 밴드 2 상단 부분인 3,700원 정도면 안 되겠네요. 그럼 3,900원 넘어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4,000원 이상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조금 비중이 많은 부분은 시장이 제일 스포트를 받는 아니면 세컨드 정도, 서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넘버원 전기, 전자, 반도체, 넘버 2, 5G, 넘버 3, 제약 바이오 정도 하시는 게 조금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종목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000원 선이 넘어가면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일단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이 크신 부분은 다른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로 활동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수익을 좀 메꿔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메디토스요. 메디포스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00%. 100%.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5만 2천 원요. 35만 2천 원이요? 예, 메디포스트가 35만 2천 원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최고가가 9만 원을 아니, 살짝 넘기는데. 아니, 그거 말고 메디토스요. 메디포스트요? 예, 아, 메디톡스요? 예, 아, 메디톡스였구나. 제가 잘못 네. 알아들었어요. 예. 메디톡스 35만 2천 원이면 지금 약간 손실 중이세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돈 조금 먹고 다시 샀어요. 수익이시긴 하셨는데 못 파셨어요? 아니야, 한번 돈 조금 먹고 다시 샀어요. 아, 다시 재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메디톡스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지금 메디톡스를 사고 팔고 하시면서 치열하게 그리고 비중은 100%로 멋있게 잘 붙으신 분, 기본적으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지금 메디톡스 모르시는 분 없죠. 지금 중국 쪽에 허가 관련돼서 허가 났다고 했다가 뭐 좀 지연됐다고 했다가 뉴스에 그리고 뭐 소송건도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내부 폭로도 있고 굉장히 시끄러운 회사죠. 근데 자, 기본적으로는 한번 세게 붙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가 많은데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제가 선을 한번 서포트 라인이 아니라 리지스턴스 라인, 저항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자, 예. 수개월 동안 이어온 월봉의 고점의 사선을 이번 달에 확 뚫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이게 월봉이 짧으니까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예. 주봉에 짧으니까 이렇게 그어지니까 주봉의 저점도 지금 4, 5, 6주째 물론 이번 주에 금요일이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 중심선, 저점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베팅에 볼만하다. 그리고 돌파 전략으로 잘 사셨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셔서 급락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수익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덜으셔가지고 50% 정도까지 한번 낮춰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지금 월봉의 20일 이동 평균인 50만 원 근처 정도 가면 완전히 메디톡스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하고도 그렇고 완전히 클리어하기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계속 비중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실 때마다 50만 원 근처 가시면 적극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45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45만 원도 좋습니다. 45만 원도 좋고요. 한 10만 원 정도 내가 샀는데 10만 원 정도 보거든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30%, 20% 정도면 예.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텐데 100%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시고 계속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수개월 동안 버텨왔던 고점의 저항선을 뚫고 왔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텨보십사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옷에 보면 후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후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메디포트가 원래는 더 강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옷에 되게 약해가지고 좀 걱정됩니다. 지금 휴젤이 시가총액이 1조 8천, 예. 메디톡스가 20조, 그렇죠? 예. 알아요. 메디톡스가 거의 10배 무거워요, 10배. 그래서 예. 메디톡스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4, 5, 6년 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추억을 갖고 계셔서 예. 휴젤이 가볍게 잘 가는데 메디톡스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메디톡스가 지금 70만 원 갔다가 4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도 시총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휴젤의 거의 10배예요. 그래서 2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당연히 휴젤이 강하게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성장 속도도 수익도 굉장히 올라가면 높겠죠. 그만큼 이제 예. 메디톡스가 예전에 그렇죠? 몇만 원대에서 쌌을 때 엄청나게 실고 사고 더 사고 시중으로 엄청 많은 개인분들이 수익을 보셨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그때 추억은 이제 조금 잊으시고 지금은 그때처럼 빠른 성장보다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천천히 시장 수익률에 수렴하는 바이오 제약주 업종의 수익률에 수렴하는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점잖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메디톡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다 여쭤보신 것 같은데 시총 상위주잖아요. 움직임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가까지는 한번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진칼이요. 한진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42,000원에 한 25% 정도 돼요. 한진칼 42,000원 정도에 25% 정도? 예, 예. 오, 오늘 산 거예요. 오늘 사셨어요? 예, 그 약수익권이시네, 다행히. 그죠? 예, 예. 네, 목표가 설정하셨어요? 한 5만 5천 원, 6만 원 다 보는 건데.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보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네, 오늘 사셨는데 비중은 25%시고 42,000원. 지금 수익권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종가에 수익이 났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데 잘 사신 것 같고요. 한진칼은 아시겠지만 시총이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대한항공의 모 회사죠. 지금 어머님, 아들, 두 자매, 그리고 지금 KCGI 관련돼서 지분 다툼, 백기사, 흑기사 얘기도 나오고, 자, 지금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배구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회사로서 저는 잘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 52주 최저가에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움직였을 때 조금 더 수익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으로 보셔도 저점을 제가 굳이 긋지 않아도 그쵸? 예,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중심선이 올라가고 있어서 월봉도 좋고요. 주봉도 이번 주에 음봉이 났지만 저점 그리고 중심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차트도 좋고 우리나라의 항공사의 1위 기업이고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속 가보시자. 그리고 특별한 이슈 저점이 흔들리지 않는 한 조금 더 뚝심 있게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3월달이고 여기 3월달이고 주총이었는데요. 네, 주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와 아들하고 싸웠다. 다시 이제 뉴스에서 둘이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큰 누나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직책이 없으니까 상속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불만 이슈도 제기해서 회사가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총에서 어떠한 급격한 어떤 이슈가 그 개표가 돼서 과반수 혹은 뭐 3분의 1 이상 투표를 얻어서 지배구조가 갑자기 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달궈지면서 세력도 없고 회사가 그럴 이슈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주총의 급격한 변화 이런 거보다도 기업이 나중에 쪼개지거나 합병하거나 지금 셀트리온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게 나눠진 세 회사를 합병한다고 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진칼 같은 경우는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또 스포트를 받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주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천천히 기업 지배 구조가 나누면서 어떤 좋은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차트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이슈도 있고 사보시자,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생길 이슈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차트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은요.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 도착을 했는데 신일산업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1,810원에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684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신일산업 지금 오늘 종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935원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위원님? 네, 지금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 1,300억 정도, 네, 밸류에이션 BR 2.07, PER이 12.69 정도 되는 소형주 회사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매수가가 1,810원이세요. 수익이시고 아주 비중이 40%셔서 조금 많은 느낌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차트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월봉을 봐도 지금 5개월 정도의 그쵸, 저항선을 가볍게 4개월 전에 월봉이 뚫은 다음에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지 않으면서 즉 매물대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주봉의 저점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0%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1,810원에 사셔서 2,000원 근처 가면 수익이 꽤 나시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 2,900 넘어서는 굉장히 버거울 거고요. 그게 지금 거의 20년 동안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2,250원 표준 편차 상단 이 정도에 보면 2,250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좀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줄이시고 올라간 만큼 상승분을 점점점 줄이셔서 하락 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일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요? 17,500원에 20%요. 17,500원에 20%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전망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쭉 가지고 가실 예정이세요? 중장기로?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전망이 어떤가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우리 시청자님 사신 시기는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에 샀습니다. 아, 작년도 많잖아요. 초반에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작년 초반에 샀습니다. 그러면 1년 넘으신 거네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수익이세요. 17,500원에 사셨고 오늘 종가가 19,000원이시니까 네, 수익이시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핫했던 시기는 제가 연봉으로 확 바꿨는데 2010년도에 난리 났었죠. 그렇죠? 주가가 10만 원 넘었었고 중동의 엄청난 수주로 제일 핫한 주식이었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버풀림, 부풀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정현주 회장 물러나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익이시고 비중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아직 지금 월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아직 양봉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가 아직 살아있는 반면에 주봉 차트는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봉을 조금 늘려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점과 저점이 아직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계속 캐리를 좀 하시라, 계속 보유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주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수주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플랜트 수주의 강점이 있고요. 물론 삼성바이오의 그 클린룸 같은 것도 전부 삼성엔지가 했고요. 삼성엔지니의 특화된 기술은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목표가를 숫자가 바뀌는 지금은 10,000원, 17,000원 사셨고 19,000원 하는데 20,000원대 이후부터 약 지금 볼린저 밴드가 지금 굉장히 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폭발하면서 넓어지는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주가가 방향을 잡을 때 폭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좁혀져 있어요. 변동성이 죽어져 있다는 얘기고 위쪽으로 강하게 폭발하는 예전처럼 그런 추억은 조금 잊으시고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바뀌는 20,000원대 중반부터는 그때 되면은 이제 수익률이 뭐 40, 50% 정도 날 텐데 20,000원, 25,000원 중반대 정도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목표 수익률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주도 업종에 붙으면 조금 높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건설주가 주도주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지금 10,000원대인데 20,000원대 안착을 하면 지금 19,050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20,000원대 돌파할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셔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셔서 25,000원대 정도를 최대 맥스로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목표가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25,000원까지 말씀드렸어요. 시청자님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투자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투자 팁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도 미국 시장으로부터 얻는 교훈 그리고 어제는 지금 저희가 IT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 자회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순수 반도체 기업 중에 대장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왜 항상 제가 미국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퀴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5% 미만이고요. 미국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국 시장의 주도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가 코덱스 인버스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긴 게 얼마 안 되지만 미국은 워런 버핏이 30년 전에 자문사를 운영할 때도 S&P 500 지수, 다우 지수를 해지할 수 있는 인버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쪽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뽑아온 거는 최악의 25일을 회피한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제가 뽑아왔는데, 자, 최악입니다. 최악. 자, 1970년에서 2016년까지 거의 46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25일, 46년 동안의 최악의 25일을 다 뺐어요. 그리고 수익을 냈더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올데이는 빼지 않고 놔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일렐러번 인베스터에 나온 얘기인데요. 자, 아까는 최악의 25일을 뺐는데 지금은 최상의 25일을 뺐어요. 제일 좋았던 46년 동안에 제일 좋았던 날을 빼봤어요. 그랬더니 빨간 선이에요.
46년 동안에 25일만 뺐는데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녹색선은 아까는 너무 미미해 보였던 그냥 올데이가 지금은 굉장히 위쪽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것은 뭘까요? 최상의 25일을 46년 동안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최상의 25일을 놓칠 수가 없겠죠. 최악 피한, 그리고 둘 다 피한,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최고를 피한 순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똑같이 1970년도부터 2016년까지 46년 동안에 제일 안 좋았던 25일을 운 좋게 피한 사나이, 그리고 제일 좋았던 25일을 못 먹은 운 나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25일도 피하고 최선의 25일도 피한 중간을 가져간 사람, 항상 그냥 시장에 참여한 사람 순서를 매겨봤더니 제일 안 좋은 사람은 최고의 25일을 놓쳤던 사람이고요. 제일 좋았던 사람은 최악의 25일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25일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최선의 25일을 놓치는 것도 안 좋지만 최악의 25일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 하면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비중이 50%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비중을 수익 나시면 적극적으로 줄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 노출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 최악의 날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인 순수 반도체로 이루어진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4.6배로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PBR 같은 경우도 1.4배로 반도체의 대장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최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없어요. 가장 최근에 하이닉스가 발표한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도 영업이익률도 에비타 마진도 총이익률도 감소를 하고 있지만 쿼터 바이 쿼터로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그 기울기가 점점 바닥을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 폭이 하락하는 폭이 낮아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몇 개. 자, 반도체 하이닉스를 봤을 때 우리가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MCP도 있다. 마지널 코스트예요. 마지널 코스트 포션인데 자 보세요. 마지널 코스트가 높으면 안 좋은 거고요.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쿼터 바이 쿼터로 따지면 코스트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시면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고요. 자,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 D램, 낸드의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가 아까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감소폭이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반면에 볼륨이 늘어났어요. D램은. 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가 올라갔어요.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매출 규모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급격하게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조정받았던 부분이 실적으로 조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위에 적어놨지만 서버 D램, SSD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eSSD가 있고요. PC나 그래픽에 들어가는 CSSD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출하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자, D램, 낸드 두 개 다 모바일도 있고 서버에 다 들어가는데 5G와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출하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 항상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굉장히 폭락한다고 얘기 나올 때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락폭이 굉장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업황이 52주 신고가 중에 반도체 업종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하이닉스 10만 원 넘어갔을 때는 한 틱 차이가 0.5%예요. 변동폭이 더 커져요. 굉장히 유심히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현욱 위원님의 투자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은 3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